네, 안녕하세요. 이웃TV 이웃동생 이준우 PD입니다. 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이 거래일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시장에서 소화를 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물가지표와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우는 0.62% 상승했고요. 나스닥 0.84%, S&P 500 0.6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0.88%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테슬라가 0.10, 구글은 0.84, 엔비디아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1.7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만 22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3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주말보다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을 섹터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초록불을 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1.22%, IT 0.82, 산업재 0.87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는 제약과 의료 장비 쪽에서 빨간불을 켰지만 전체적으로는 0.23%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의 의장 연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서 하락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을 하겠다라고 추가 인상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정책 결정을 프로세스 케어 케어풀리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발언한 점에 좀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됐었던 거는 국채금리였습니다. 치솟던 10년물 국채금리는 3.3bp 내린 4%대로 기록이 되면서 모처럼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기물 국채금리가 살짝 떨어지면서 기술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떨어질수록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들에게 유리합니다. 국제 유가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10월 WTI 가격은 27센트 오른 배럴당 80.10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80달러 선을 웃돌았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지세를 0.1%에서 0.005%로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책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원유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30일 목요일에 7월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고요. 9월 1일 금요일에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이벤트로 남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에 따르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며 6월 4.1%에 비해 살짝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16만 5천 명으로 전달 18만 7천 명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기반 농작물 배송 서비스 인스타카트,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제공업체 클라비오가 ARM의 뒤를 이어서 기업 공개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에게 320억 달러에 인수된 이후 비상장 상태로 전환된 지 7년 만에 나스닥에 진출한다고 밝혔고 지난 금요일에는 인스타카트와 클라비오가 IPO를 신청했습니다. IPO 컨설팅 회사인 클래스 V 그룹의 창립자 리사 바이어는 다른 기술 기업들이 지금 이 기업들의 IPO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2020년과 2021년은 기술 기업의 고평가로 인해서 상장 후에 주가가 치솟았다가 절반 이하로 하락한 기업들이 많았다며 2021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커이아, 안드레센 호르위츠 등 벤처기업의 높은 가격 지원을 받은 인스타카트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큰 폭의 평가 절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2021년 초반 390억 달러로 평가를 받다 코로나 이후 240억 달러, 2022년 말에는 50%가 더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분기 매출이 15% 증가한 7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한 인스타카트는 비용을 억제하고 인원수를 줄임으로써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년 전 800만 달러에서 1억 1,4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클라비오는 훨씬 덜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카트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분기 매출은 50% 증가한 1억 6,4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사 바이어는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9월 중순쯤 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8월 말은
투자자들이 여름 이후 4분기 상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며 성과가 향상된다면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금리를 또다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채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투자 손실이 2007년 이래로 최고점에 올라선 채권 금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이익을 능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강세론자들의 주장인데요. 웨스턴 에셋의 존 벨로우즈는 보고서에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 채권 시장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하면 결국 연준은 실질 금리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요일에 미국장 초반 국채 수익률은 10년물을 중심으로 3bp 이상 하락을 하면서 4.2%로 낮아졌습니다. 제이미어 스쿠트 번즈의 제임스 윌슨은 미국채 매도세가 최악은 지나간 듯 보인다면서 채권 금리가 고점에 가까이 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부유층 대상 투자자문 사업 부분을 미국 자산관리 업체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19년 투자자문사 유나이티드 캐피털을 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해 부유층 자산관리 서비스 대상 고객층을 확대하기로 한 지 4년 만에 시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취임 이후 초고객 자산관리에서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를 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년 전에 핀테크 업체 그린스카이를 인수했지만 1년 만에 손실을 보고 되팔기로 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 대상 고객층을 확대를 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자 본래 강점이었던 초부유층 대상 자산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1,600만 명 이상 초부유 고객을 대상으로 1조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자산관리 부서 책임자 마크 나우만은 성명에서 이 거래를 통해 회사 마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회사는 초부유층 자산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이웃동생 이준우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